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로또 청약은 무엇일까? 알짜 청약은 무엇일까? 이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한 끊임없는 과정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로또 청약은 이미 없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고 실제 로또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뭐 이거 속을 알고 보면 집을 제때 팔지 못해서 겉만 번지르르 하지 내면은 별거 없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로또 청약으로 또 집 팔고 다시 더 큰 집 사서 새로운 영끌족이 된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많은데 실제 사례들은 다음 시간에 따로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로또 청약을 받은 사람들도 지금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알짜 청약인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결국은 가성비입니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아파트는 아무리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도 별 소용 없는 겁니다. 가성비 높은 아파트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남들 다 아는 비밀인데 순간적으로 이게 홀려버리면 까먹고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부동산 하락기에 최소한의 충격만으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 부동산 상승기가 다시 온다. 이럴 때 최대한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역촌 1구역 재건축인 동부 센트레빌 알짜 청약이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2년 초에 일반 분양을 예상했으나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는지 이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배신, 요즘 청약자들은 청약 대기자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가성비 아파트로 각광받다 못해 로또 아파트로 추앙받던 곳들이 평당 분양가가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평당 2,800만원대로 전용면적 59제곱미터는 7억대, 84제곱미터는 9억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과연 역촌 1구역은 가성비 아파트로 계속 추앙을 받을지 생각해보고 또 주변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서 우리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역촌 1구역 동부 센트레빌은 6호선 응암역 역세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보로는 15분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직선거리로는 한 700m 정도 나옵니다. 지금 지형도로 분석을 해보면 아주 살짝 오르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사진을 봐도 뭐 그렇긴 하지만 이 정도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 언덕은 화면에 보이는 검은색이 진할수록 지대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촌 1구역 동부 센트러블 위치는 색은 아주 살짝 회색입니다. 이 지역 교통 핵심이 될 연신내역이 여기서 내정거장입니다. 8분 소요됩니다. 거리상 멀지는 않지만 6호선의 이 부분은 역촌역 쪽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응암역으로 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신내역은 GTX가 연결되면서 서북 쪽에 교통 허브로 자리 잡을 예정이고 그거를 수혜를 받을 지역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GTX가 서울의 중심부로 진입하는 교통 호재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서울의 서쪽을 남북으로 가르는 서부선 경전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응암역은 아니고 응암역에서 한정거장 거리인 세전역 여기에 서부선이 연결이 됩니다. 그동안 서울의 서북과 서남을 연결할 이 교통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게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최대 수혜라고 하면 마포와 여의도 쪽으로 회사들이 많은데 이쪽 상업지역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수혜는 2호선, 6호선, 7호선과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통이 2029년입니다. 지금으로는 좀 멀게 느껴집니다. 경전철이라는 한계점과 응암역이 아니고 한정거장 떨어진 세전역이라는 점이 있지만 없는 것보다는 좋은 거니까 긍정적인 요소로 보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752세대로 대단지는 아닙니다. 미들급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 중에 일반 분양 물량이 454세대입니다. 전체적인 체급에 비해서 일반 분양 물량이 여긴 많은 편입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분양 물량이 씨가 마른 상황에서 다들 이 아파트를 기다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총 8개 동이고 20층까지 있습니다.
규모를 보면 뭐 전형적인 미들급 재건축 단지 그냥 그대로입니다. 세대 구성은 전용 면적 46 타입이 6세대, 59 타입 508세대, 70 타입 106세대, 84 타입 132세대입니다. 현재 정확하게 어느 평형이 얼만큼 일반 분양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주력이 59제곱미터라는 거 요거는 확실합니다. 아무래도 30평대는 굉장히 소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곳의 조합원 분양가는 59 타입이 3억 초반, 84 타입이 4억 초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이곳이 관심을 받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상당히 가성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 경기는 추락 중이고 이곳 역시 분양가 폭등 중인 어떤 지금의 상황을 모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상 분양가는 59 타입 6억대, 84 타입 8억대 예상이 됩니다. 그냥 제 예상일 뿐이고 모집 공고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주변 시세 한번 알아보면서 예상 분양가 대비 얼마나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지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응암역 주변의 대장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백년 SK뷰 아이파크 응암역에서 약 400m 떨어진 위치에 역세권 아파트고 1305세대 대단지 규모입니다. 2020년으로 신축급 아파트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대장 아파트로 시세를 끌고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59제곱미터 최저가는 8억 9,500만 원입니다. 최고가는 10억 4천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추락은 아니고 하락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그리고 확실한 대장 아파트로 위치가 있다 보니까 가격을 잘 버티고 있다라고 현재까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9억 미만 매물이 최저가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9억대 심리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람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주식, 부동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9억에서 10억을 뚫을 때 11억까지는 금방 치고 올라갑니다.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가 될 때 그 기대 심리가 굉장히 폭발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래들이 많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이 무너질 때, 그러니까 앞자리가 무너질 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미 한 자릿수에 들어왔는데 심리적 마지노선인 9억이 무너져서 실거래가가 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84제곱미터 보겠습니다. 최고가는 12억이었는데 지금은 10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리적 마지노선인 두 자릿수가 여기도 무너진다면 이 타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59제곱미터 소형 평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0평대가 10억이 무너졌다라는 게 나오면 뭐 20평대도 더 이상 9억대를 지킬 수 없습니다. 30평대의 경우 지금 한참 최고가를 찍던 시절에 비해서 한 20% 정도 하락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뭐 반등할 요소가 지금 현재는 안 보입니다. 오히려 하락할 요인만 많이 보입니다. 최고가 대비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대장 아파트가 30평대 10억이 무너지면 그 파급 효과는 청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콧대 높던 청약 단지들이 앞다퉈서 일반 분양을 일정을 잡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은 역촌 1구역 센트레빌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6억대, 84제곱미터를 8억대에 분양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고 백년산 SK뷰 아이파크가 지금 가격이 8억 9,500, 뭐 10억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가격이 반등한다면 모르겠으나 1억씩 여기서 더 떨어진다 라고 하면 어떨까? 이럴 경우 연식 차이가 두 아파트 간에는 4년에서 5년 정도 날 거고 그래도 1타 브랜드의 여기가 대단지입니다. 그러면 굳이 힘들게 청약하고 입주까지 또 2년 기다리지 말고 좀 더 바닥을 찍었다 싶었을 때 대장단지를 사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딱 뭐라고 정의할 수 없지만 충분히 혼돈의 카오스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콧대에 높던 곳들이 앞다투어서 일반 분양 개시할 겁니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많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털어보자 이 뜻입니다. 여기가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뭐 저도 이곳의 실제적인 내부 속사정은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이번에는 응암역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아파트로 신축급입니다. 여기도 총 세대수가 380세대로 여기는 소형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응암역까지 한 500m로 역촌 1구역 동부 센트럴빌보다 가깝습니다. 뭐 서로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59제곱미터는 현재 7억 5천만 원이 최저가이고 84제곱미터는 10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가 왜 백년산 SK뷰 아이파크보다 84 타입이 더 비싼 호가일까 지금 현재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추측컨대 제 경험상 보면 전형적인 소형 단지에서 오는 가격의 왜곡, 착시 현상입니다. 작은 단지일수록 매물이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고 거래가 적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가나 매물 호가에서 가격의 착시 현상 같은 게 보입니다. 매물 한두 개로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전체 조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용이합니다. 뭐 그래도 이런 거에 누가 속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영끌족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본인이 블로그 열심히 보시고 부동산 책도 많이 읽고 귀동냥도 많이 하고 또 주변에 아는 부동산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내가 이제 많이 안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뭐 영끌족 아무리 언론에서 외쳐대도 그게 나라고는 전혀 그 당시에는 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면서 이 착시 현상에 굉장히 잘 넘어갑니다. 블로그 아무리 많이 읽어봐야 위기 상황에 여러분을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하지만 뭐라고 설명드려야 할지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이해관계가 여기에 다 있어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냥 부동산 관련 블로그는 100%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뭐 그렇게 따지면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혹자는 너무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누군지 밝히는 순간부터 주변에서 엄청난 비난과 견제, 뒷담화가 펼쳐질 거고 뭐 협박도 당할 겁니다. 아파트 급매 이렇게 매물을 네이버 부동산에 올려놔도 집주인들이 화가 나서 저한테 부동산으로 전화하는데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자, 치열한 경쟁에서 남 잘 되면 배 아파 죽는 그런 주변 부동산들이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나마 저도 여기서 유튜브 하면서 말을 많이 순화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100% 살갗을 다 낱낱이 파헤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조금 저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애둘러서 표현을 하는 부분을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캐치하시는 그런 현명한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모집 공고가 나오면 더 자세히 평면도, 단지 배치, 주의사항 등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